대한항공 여객기가 사할린 주변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81명을 비롯한 탑승객 269명이 모두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비무장 민항기를 공격한 소련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여객기가 정규 항로를 이탈해 자국 영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무시해 격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10년 후인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과실로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고 소련군이 민항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1983년 9월 1일에 미 합중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의 007편 여객기가 비행 중 소비에트 연방의 영공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군 소속의 수-2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레리 맥도널드 미국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개국 2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비무장 여객기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한 격추 사건으로 대한민국 및 서방 국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983년 9월 2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 애도 기간을 갖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조기를 개양했으며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 격추에 대한 항의를 했고 각국은 소비에트 연방 국적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 모스크바 취항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1983년 9월 5일 유가족 53명을 태운 페리는 사고 현장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본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978년 4월 21일에 이미 대한항공 소속 보잉 707 여객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하여 수호의 전투기에 피격당한 후 무르만스크 인근의 얼음 호수에 비상 착륙한 적이 있다.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이러한 전례는 소련 측이 서둘러 대응하게 하고 또 블랙박스를 넘겨주는데 주저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소련 측에서는 007편의 영공 침범에 대해 수-25와 미그-23 등의 공군기를 출격시켰다. 사고기는 본래 루프트한자 계열의 항공사였던 콘도르 항공에서 운영하다가 대한항공이 1979년에 중고로 도입한 B747, 200이었으나 이륙 당시 이미 3대의 관성항법 장치 중 한 대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칼 007편을 격추한 수-25의 조종사는 게나디 오시포비치다. 그는 관제소로부터 칼기를 국제 관례에 따라 유도 착륙시키라는 명령을 받고서 여객기에 300m까지 근접, 칼 007편과 같은 고도로 날아가면서 전투기 날개 쪽에 달린 경고등을 깜박거리며 수차례 유도 착륙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칼 007편은 비행을 계속했으며 통상탄을 4차례 발사했는데도 여객기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도를 높이자 관제소로부터 경고 사격 후 격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격 직후 당시 일어난 상황은 이러하였다. 공격이 있었을 당시 비행기는 35,0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다. 충격을 받은 즉시 기수가 오르고 비행기는 38,250피트로 상승했다. 천 기장은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비행기를 수동 조종하여 35,000피트의 원래 고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평 비행을 하다가 1분 30초 만에 점진적인 하강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격 전 경고 사격 당시 그가 발사한 조명탄 미사일에는 모두 250여 발의 산탄이 있었는데 여객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또한 여객기 창문을 들여다보아도 내부에 어떤 사람의 움직임도 볼 수 없었으며 1993년에도 자신은 정찰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대한항공 마크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96년이 되어 007편이 민간 비행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기장은 앵커리지부터 승무한 천병인이었고 승무원들 중 6명은
업무상 이동을 위해 편승 중인 데드헤드 승무원들이었다. 일본인 승객이 다소 많은 것은 당시 일본 항공에 비해 운임이 저렴했기에 이 항로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소련은 그것이 민간 여객기인지 몰랐으며 미국이 소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 오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향해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였다. 2005년 8월 31일 러시아 전쟁 역사학자 알렉산드르 콜레스니코프 교수는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에 기고한 칼기 참사 22주년 특별기고문에서 사고 관련자들의 인터뷰 기록 등을 토대로 칼기가 나토 첩보 정찰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극동군 사령관인 이반 트레치야크가 칼기가 영공에 들어온 직후부터 나토 특수부와 주고받은 교신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진짜 블랙박스는 아직도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한국 정부는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사고 당시 인근 상공에서는 미국, 소련, 일본의 치열한 정보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소련의 붕괴 후 1991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통신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전달했으나 사건의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칼 007편이 항로를 몇 시간이나 이탈했음에도 기장, 부기장, 기관사 모두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007편은 소련 영공에 접어들게 되는데 소련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킨다. 당시 전투기에 탄 조종사는 조명탄을 4발 발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칼 007편의 블랙박스의 기록에는 조명탄을 발사했을 당시 007편이 고도 상승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수사 기록에서도 조명탄 4발을 발사했을 때 모두 비행기가 상승한 것을 엄청난 우연이라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칼 007편은 조명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몇몇 이론가들은 칼 007편이 추락하지 않았음을 믿으며 단 하나의 엔진 손실이 747기를 공중에서 추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고된 12분이라는 시간이 미사일 공격이 있은 후부터 바다로 충돌하기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길다고 주장한다. 칼 007 생존자 구조위원회장 버트 슐로스버그는 러시아 연방에서 발사 명령을 내린 군사교신문에 따르면 칼 007편이 소련 안압 미사일을 맞았음에도 5,000m를 하강하여 4분 이상 동안 수평 비행을 유지하여 타타르 해협에 있는 유일한 땅인 모네론 섬에 하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조종사들이 충격을 입은 비행기를 잘 조종하여 착륙 또는 수중 불시착할 장소를 찾을 정도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군사교신문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 단 몇 분 만에 소련에 의해 헬리콥터, KGB 국경감시정과 민간 어선 등을 보내어 영의 구조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비행기가 안전하게 수중 착륙했다는 설을 지원해주는 한 가지는 조종실 음성 녹음기 테이프 녹음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는 반대로 칼 007편의 4개 엔진 중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발 후 기장과 부기장이 했었던 대화를 들어보면 18시 26분 06초에 천병인 기장이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 지른다. 손동희 부기장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대답한다. 2분 후에 천 기장은 속력을 줄여 라고 소리치고 손 부기장은 엔진은 정상입니다. 기장님이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50허비치 소령의 미사일은 목표물을 빗나갔음을 나타낸다. 18시 26분 45초에 손 부기장은 다시 엔진은 정상입니다. 기장님 하고 보고한다. 다시 한번 여기서 미사일이 목표물을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엔진은 정상이더라도 유압계통에 맞아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종 실내 음성 기록에서도 회로 차단이 되었고 유압액이 거의 다 새어나갔다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 비무장 여객기에 대한 전투기의 요격은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소련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칼기 격추를 인정했다.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한 칼기가 떠나지 않아 적기가 출현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항로 이탈의 원인은 연료 절감을 위해 직선 거리로 비행했다는 것이나 이에 반하는 음모 이론들이 발표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당시 심각한 냉전 상태에 있었다. 미국은 보수적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였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두 나라는 사할린 상공에서도 치열한 첩보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칼 007 사건은 많은 음모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1983년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어 2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GPS를 민간 부분에 개방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다. 아니스에요는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무기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듬해인 1984년에 국제민간항공협정이 개정되어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